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금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2차전지 어느 순간 머리가 쭉 들려있는 상황이죠. 현재 위치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여기에서의 핵심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2차전지 요즘 어떤 것들 때문에 꿈틀거리고 있죠? 미국에 이어서 이유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반발 수혜로 한국 업체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계속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에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튬 관련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가 좋아야지 금양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물론이거니와 주가 반응도 꾸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가 왜 안 팔리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물론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냥 전기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프라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좀 멈추는 이유?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몇 분들은 아니 과거에는 비싸도 잘 사지 않았냐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자동차를 올 현금으로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할부입니다. 그런데 내연기관보다 가뜩이나 가격도 비싼데 금리까지 비싸면 부담이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름값 아끼는 것보다 이 이자가 더 나갈 수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손이 멈칫하는 이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아쉬운 게 아닌가. 그럼 우리가 현 위치에서 최우선으로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볼 수가 있겠죠. 한데 내용 아주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EU에서 금리 인하, 물론 한 번씩이긴 하지만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미국은 최근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다가 최근 하락장의 이유죠. 물가가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6월 FOMC 진행될 거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점도표도 발표가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올해 3회 금리 인하 예상했던 거에서 이제 2회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2회까지 딱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남은 FOMC는 7월, 9월,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두 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면서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금리 인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말하기로는 맥시멈 2%대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시장에 돈도 풀리는데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선반영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2차 전지 또 한번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현재 위치를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에 끝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리튬 과잉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늘어날 것이다. 워렌 버핏 미국 최대의 석유, 가스 기업과 합작사 설립한다라고까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뭐 옥시덴탈 이런 데 말고도 뭐 엑소모빌 이런 데서도 리튬 지금 투자한다 계속 얘기 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수요를 회복을 시켜준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역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시간은 우리 편, 그냥 장기 투자하면 기회가 올 수 있다. 사업의 모델만 잘 유지되는지 보자.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차트와 수급은 어떻게 보는 게 좋냐? 수급은 일단 외국인이 1순위. 이 종목이 항상 급등을 했을 때에는 외국인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다면 1차적으로 마음 좀 놓으시는데, 근데 이제 기관이 같이 달라붙게 된다면 상승은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세트로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481선 이탈이 없다면 그냥 홀딩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조정이 이만큼 나오더라도 여기만 버티면 여기를 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21선 위에서 자리 잡으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요거 우선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61선 돌파하면 보통 241선까지 많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뚫으면 이때는 어느 정도 파동이 더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이 정배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완성된다는 걸 가정하에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정배열이 완성되면 뭐가 보여지게 될까요? 개미들 물려 있는 이것들 소화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매도 물량 소화하고서 이평선 정배열 추세 좋고 그리고 수요 괜찮아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금리 인하의 시점에 맞춰서 한번 반응을 할 때마다 급등 이런 식으로 해서 금양의 전략을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결국 핵심은 전기차가 판매량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데 금리 인하가 되어야지 보다 수월함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내용은 올해 시작에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되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 기간 내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뭐 상승의 폭은 달라질 수 있어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엔 지금 외국인이 조금 약한데 얘네들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한숨 좀 놓으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481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며 올라갔을 때 61선 돌파하면 그때는 241인데 여기마저도 수월하게 돌파하고 바닥에 깔면 매도 물량 소화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큰 추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들 싹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다음에도 또 이제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냥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엄청 덥네요. 그래서 좀 더위를 먹었는지 약간 이 더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